새벽 5시 김영수 할아버지의 낡은 자명종 소리가 작은 단칸방에 울려 퍼집니다. 75살의 노인은 여전히 첫 소리에 눈을 떴죠.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30분까지 대양고등학교 정문에 도착해야 하니까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경비원 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정돈하며 깊은 주름이 자리 잡은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겠네. 김영수 할아버지는 작은 도시락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25분 뒤 김영수 할아버지는 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고 학교를 둘러보기 시작했죠. 아무도 없는 이 시간, 학교는 온전히 그의 것입니다. 6시 30분, 가장 먼저 출근하는 교장 선생님이 도착했어요. 영수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교장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교장 선생님과 가벼운 인사를 나눈 후 김영수 할아버지는 학교 구석구석을 점검했습니다. 교실마다 창문이 잘 닫혀 있는지, 쓰레기통은 비워져 있는지 확인하면서 말이죠. 그에게 이 학교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자신의 집과도 같은 곳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매일 학교를 돌보고 있어요. 7시가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정문에 서서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밝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로 아이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참 정겹습니다. 준호야, 오늘 일찍 왔구나. 어제 축구 경기는 어땠니? 민지야, 지난번에 할아버지께 보여준 그림 정말 멋졌다. 미술 선생님께 칭찬 많이 받았지? 김영수 할아버지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도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이름을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김영수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학교의 일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며 아이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김영수 할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육성회장인 학부형은 김영수 할아버지를 가장 무시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학교 경비원 주제에 뭘 안다고 그렇게 나서나. 학부형이 친구들과 학교를 방문했을 때 내뱉은 말이 김영수 할아버지의 귀에 들어온 적도 있었죠.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멀리서 검은색 고급 외제차 한 대가 학교 정문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이내 차가 정문 앞에 도착했고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고등학교 3학년 강현우 학생이었습니다. 학부형의 아들인 강현우는 학교에서 유명한 골칫거리였죠.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현우야, 학생들은 차를 가지고 등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 교칙에도 나와 있고. 강현우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김영수 할아버지를 노려보았어요. 학교 경비원 주제에 어디서 주제넘게 굽니까? 강현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내뱉은 말은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른 아침부터 벌어진 이 소란에 등교하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현장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말투보다 이 학생이 가진 오만한 태도가 더 안타깝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우야, 이건 학교 규정이란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야. 강현우는 코웃음을 치며 차키를 손가락에 휘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린 나이에 걸맞지 않은 거만함이 가득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아요? 학부형 회장이시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은 곧 바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규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해. 너의 아버지가 누구든 지금은 내가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는 거야. 주변에 모여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은 김영수 할아버지를 지지하는 눈치였죠.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난 강현우는 차 문을 거칠게 열더니 안에서 가방을 꺼내 들었어요. 좋아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 아버지께 꼭 말씀드릴 거예요. 강현우는 차키를 다른 사람에게 전화로 연락해 맡기고는 교문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지나가는 저학년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그를 피해갔죠. 김영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매번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다시 정문으로 돌아가 다른 학생들의 등교 지도를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가까이 다가온 한 여학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단다, 민지야.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이 해결할 거야.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학교 곳곳에서는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 일이 화제가 되었고 일부 교사들은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영수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국어 교사인 박미영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경비실을 찾아와 말했죠. 김영수 할아버지는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내심 이 일이 더 큰 문제로 번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부형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학부형은 대양고등학교 육성회장으로 학교에 상당한 기부금을 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돈이 학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항상 강조했고 그 대가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죠. 교장 선생님조차 그의 앞에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정도였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오후 내내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한 김영수 할아버지는 교문 앞에 멈춰선 검은색 고급 세단을 발견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학부형이었습니다. 학부형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위압감이 느껴졌죠. 당신이 어제 우리 아들을 모욕했다면서요? 학부형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고개를 들어 학부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욕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학교 규정을 설명했을 뿐이죠. 김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학부형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어요. 학교 경비원 주제에
감히 내 아들에게 무례하게 굴다니. 학부형은 소리를 지르며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이 모습을 본 몇몇 교사들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이봐요. 이런 일은 교장실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교사인 정민호 선생님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정 선생님의 단단한 체격이 마치 방패처럼 김영수 할아버지를 보호하는 모양새였죠. 학부형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주변에 모여든 교사들과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한 발 물러섰어요. 좋아요. 어차피 교장 선생님께 드릴 말씀도 있고요. 당장 가시죠. 학부형은 교장실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자신감과 고압적인 태도가 느껴졌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함께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정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장 선생님도 원칙대로 처리하실 겁니다.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미 학부형이 학교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학부형은 이미 교장 선생님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무례한 경비원을 어떻게 계속 두실 생각입니까? 당장 해고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난감한 표정으로 학부형을 바라보았어요. 50대 후반의 교장 선생님 이상우는 온화한 성품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학부모들 앞에서는 종종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학부형처럼 학교에 많은 기부를 하는 학부모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학부형님, 진정하시고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수 씨는 오랫동안 우리 학교를 위해 헌신해 온 분이라. 학부형은 교장 선생님의 말을 자르며 책상을 3개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교장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움찔했어요. 내가 학교에 기부한 돈이 얼마인데 경비원 하나 내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학부형의 목소리는 교장실 안을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의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교장 선생님은 진정시키려는 듯 양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학부형님, 이런 결정은 신중히 내려야 합니다. 일단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논의해보는 게 어떨까요? 학부형은 코웃음을 치며 교장 선생님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내 말을 거스르면 내게도 좋지 않을 거야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회의고 뭐고 당장 결정하세요. 아니면 내가 직접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영수 할아버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학부형님, 제가 무례하게 굴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규정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강현우 학생이 학교에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명백한 교칙 위반이에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학부형의 얼굴이 더욱 붉게 변했어요. 당신이 뭔데? 학교 경비원 주제에 감히. 학부형은 김영수 할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교장실 문이 열리고 교감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밖에까지 소리가 들립니다. 교감 선생님의 말에 학부형은 잠시 말을 멈추었지만 곧 다시 교장 선생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좋아요. 회의를 열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일 오후 4시 학부형 회의를 소집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김영수 씨의 처우에 대해 논의하겠어요. 학부형은 그렇게 말하고는 교장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후 교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김영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일에 제가. 김영수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교장 선생님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니까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번 일이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식은 빠르게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김영수 할아버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어요. 특히 학부형과 가까운 학부모들은 이번 기회에 학교의 낡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김영수 할아버지의 해고를 지지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그런 경직된 규칙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목소리들이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김영수 할아버지와 직접 소통해 본 학부모들은 그의 인품과 학생들을 향한 진심을 알기에 그를 지지했어요. 김영수 경비원님은 늘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도와주신 분이 김영수님이에요.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지만 학부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학부형 회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후 3시 50분 대양고등학교 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학부형 회의보다 훨씬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했고 교사들도 뒤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자리마다 비치된 회의 안건지에는 학교 경비원의 학생 대우 문제와 학부모 존중에 관한 논의라고 적혀 있었지만 모두가 이 회의의 진짜 목적이 김영수 할아버지의 해고를 결정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도 강당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는 달리 정장을 갖춰 입었고 그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깊은 주름 사이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정민호 교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죠. 괜찮으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학부모들이 할아버지를 지지하고 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괜찮네. 내 평생 살아오면서 더 어려운 고비도 넘겼으니까. 정확히 4시 학부형이 부인과 함께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의 뒤를 따라 강현우도 들어왔는데 평소보다 더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회의 시작을 알렸죠. 오늘 학부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의록 낭독을. 교장 선생님, 그런 형식적인 절차는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학부형이 자리에서 일어나 교장 선생님의 말을 자르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행동에 몇몇 학부모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그가 학교에 많은 기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침묵을 지켰어요.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학교의 명예와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학부형의 목소리는 당당했고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학부모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는 명문고로서의 전통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부형은 김영수 할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쏠렸어요. 바로 저 경비원이 우리 학생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학부모인 저를 무시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형의 말에 강당 안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동조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 학부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학생회장 어머니인 이지연 씨였어요. 잠시만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영수 경비원님이 하신 일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지연 씨의 질문에 학부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마치 예상치 못한 방해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제 아들이 학교에 들어오려 했을 뿐인데 김영수 씨가 무례하게 막았습니다. 게다가 저에게도 매우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요. 이지연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강현우 학생이 차를 몰고 학교에 들어오려 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분명히 규칙 위반이잖아요. 김영수 경비원님은 그저 규칙을 지키도록 안내한 것뿐인데요. 이지연 씨의 말에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학부형은 점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도 방식이 문제입니다.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학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요. 학부형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다른 학부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김영수 경비원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 두 아들이 모두 이 학교를 졸업했는데 김영수님은 항상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해주셨어요. 학교의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이 말에 여러 학부모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부형은 점점 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예상치 못한 반발에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학교 수준을 높이려면 저런 경비원부터 싹 정리해야 합니다. 더 젊고 현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교체해야. 뭐라고요? 김영수 할아버지처럼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분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한 학부모가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어서 더 많은 학부모들이 김영수 할아버지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학부형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일부 학부모들도 분위기가 바뀌자 침묵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도와주신 분이 김영수 할아버지셨어요.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시고 추울 땐 장갑을 나눠주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의 지지 발언이 이어졌고 학부형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더 이상 그를 지지하는 눈빛을 찾을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강당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60대 중반의 남자였죠. 그의 등장에 강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교장 선생님이 가장 먼저 그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이사장님. 교장 선생님의 놀란 목소리에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대양고등학교 이사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이사장은 학교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으니까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고 교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계속하십시오.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이사장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강당 뒤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의 등장으로 잠시 정적이 흐르던 강당 안 학부형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던 대로 학교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직원들의 자질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학부형은 말을 계속하려 했지만 이미 학부모들의 관심은 이사장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조용히 앉아 학부형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간간히 뒷자리에 앉아있는 김영수 할아버지를 향해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몇몇 학부모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사장님께서 오셨으니 이번 안건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연 씨가 다시 한번 발언권을 얻어 말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이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당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고 모든 이의 시선이 이사장에게 집중되었죠. 먼저 오늘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 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당 안을 꽉 채울 만큼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고 학부형은 당황한 듯 자리를 내어주었어요. 방금 육성 회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교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무엇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지요. 이사장은 천천히 강당을 둘러보며 학부모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단호함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우리 학교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높은 대학 진학률, 화려한 시설, 아니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돕는 것? 이사장의 질문에 강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고 교사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사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김영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영수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이 말에 강당 안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당당했고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김영수 씨는 우리 학교의 경비원으로 15년간 헌신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학부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바로 대양고등학교의 이사장입니다. 이 말에 강당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고 모든 시선이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쏠렸어요. 학부형은 마치 천둥을 맞은 듯한 표정이었고 강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경비원이 이사장일 수가 있죠? 학부형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대양고등학교의 이사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학교의 경비원이기도 하지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강당을 둘러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15년 전 제가 이 학교의 이사장이 되었을 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학교의 실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이죠.
학생들의 일상, 선생님들의 헌신,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기대까지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말에 강당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몇몇 교사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들은 김영수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경비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학교에 와서 누구보다 늦게 떠나는 위치, 모든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만나는 자리. 그곳에서 저는 우리 학교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난 15년간의 추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이런 제 모습을 오해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학교 경비원 주제라는 말도 종종 들었고요. 이 말에 학부형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진 것을 보니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강당 안의 다른 학부모들도 민망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직함이나 지위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였으니까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소심한 경비원이 아니라 학교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었어요. 김영수 이사장은 천천히 학부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당 안은 여전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학부모들과 교사들, 그리고 일부 학생들까지 모두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학부형님. 김영수 이사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학부형의 바로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학부형은 고개를 들어 김영수 이사장의 눈을 마주하기 어려운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신이 기부한 돈이 얼마인지보다 학생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에 강당 안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박수에 동참했지요. 학부형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경비원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학부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강당 안은 여전히 조용했기에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수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단순한 경비원으로만 보셨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학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김영수 이사장은 이제 모든 학부모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단호함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훈은 정직, 존중, 배려입니다. 이 세 가지 가치는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실천해야 할 덕목이지요. 강현우 학생이 보여준 행동과 학부형님의 태도는 안타깝게도 이 가치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영수 이사장의 말에 강현우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부끄러움으로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덮어주는 것은 아이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말에 많은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영수 이사장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기 때문이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김영수 이사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학부모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 강현우 학생은 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정당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교칙을 적용하여 봉사활동 20시간을 부과하겠습니다. 강현우는 고개를 들어 김영수 이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더 무거운 처벌을 예상했던 것 같았지요. 둘째, 학부형님은 육성회장 직위에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지 못하는 분이 학부모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말에 강당 안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 결정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학부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학부형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부인이 재빨리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학부형님께서 학교에 기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수 이사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나 미움이 아닌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이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동등하게 규칙을 지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의 말에 많은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교사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강당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학부형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아내와 함께 강당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의 위엄 있고 당당하던 모습과는 달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강현우도 아버지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이사장님. 강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영수 이사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김영수 이사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강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강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성장의 첫걸음이란다. 앞으로 더 현명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강현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강당을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은 김영수 이사장의 인품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이 김영수 이사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김영수 이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학교를 이끄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교장 선생님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강당에는 몇몇 교사들과 학부모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김영수 이사장에게 다가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존경합니다. 15년 동안 그런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사장님 같은 분을 롤모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진심 어린 말에 김영수 이사장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지켜온 것뿐입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이지요. 마지막 학부모가 떠난 후 김영수 이사장은 혼자 강당에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빈 강당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이 학교의 이사장이자 경비원으로 살아온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등교하며 김영수 할아버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학교의 이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경비원 복장을 하고 정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생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교복을 단정히 입도록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제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등교하는 학생들이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치던 학생들도 이제는 김영수 할아버지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미소로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일찍 왔구나. 축구 연습 있는 날이지? 민지야, 어제 늦게까지 공부했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도 챙기렴. 김영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모든 학생들의 이름과 사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사장이라는 직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상이 소중할 뿐이었지요. 등교 시간이 끝나고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학교를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그의 모습을 본 교사들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수 할아버지, 점심은 드셨어요? 교무실에 맛있는 간식이 있는데 드시러 오세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런 관심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예전과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는 새로운 관심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사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지요. 점심시간,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으려 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경비실에서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교장실로 오셔서 함께 식사해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가 편해요. 그리고 이사장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요. 교장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소박함과 진심을 존중했지요. 어쨌든 학교 운영에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장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일도 계속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서 보는 학교의 모습이 가장 진실하니까요. 교장 선생님은 존경의 눈빛으로 김영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심과 헌신이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지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정문에 서서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현우였습니다. 강현우는 머뭇거리며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서려 있었지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사장님. 김영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렴.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니까. 강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철없고 버릇없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강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걸 보니 기쁘구나. 강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김영수 할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김영수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그리고 지금의 깨달음을 잊지 않기를.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학교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내려앉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잠시 창가에 서서 학교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지켜본 학교의 변화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다음 날 아침, 김영수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5시 30분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경비실 불을 켜고 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석구석을 점검하기 시작했지요. 7시가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며 김영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누구든 직업이나 지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한단다. 그것이 진정한 사람의 가치야. 학생들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이제 학교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양고등학교는 더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경비원 복장을 한 이사장 김영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이른 새벽 미자, 화원의 유리창에 맺힌 이슬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까칠한 표정의 장미자는 이른이 가까운 나이에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않고 장미 가지를 정리합니다. 흰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장미자의 손끝에서 장미 가지들이 마법처럼 정리됩니다. 장미자의 손길은 나이가 무색하게 정확하고 섬세합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일하시네요. 최 여사의 목소리에 장미자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대답합니다. 꽃은 기다려주지 않아. 사람과는 다르지. 장미자의 말투는 언제나 날카롭고 건조합니다. 20해 넘게 장미자를 도운 최 여사도 여전히 그 말투에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장미자의 까칠한 표면 아래 감춰진 상처를 압니다. 유일한 딸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린 손자를 고아원에 보내야 했던 아픔을. 그 후로 장미자는 오직 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늘 신문에 미자, 화원 기사가 또 났어요. 미자의 별 장미가 해외 경매에서 최고가로 팔렸다고 합니다. 장미자는 겉으로는 무심한 듯 어깨를 으쓱할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개발한 특별한 장미 품종이 인정받는 것에 은근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녀의 화원은 겉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장미자만의 독특한 육종 기술로 만들어낸 미자의 별은 화훼업계에서 전설과도 같은 존재죠. 한편 서울대학교 식물학과 대학원생 서하늘은 도서관에서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논문 자료를 뒤적입니다. 23의 젊은 나이지만 하늘의 눈빛은 또래보다 깊고 진중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하늘에게 식물은 그저 연구 대상이 아닌 유일한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하늘은 오래된 학술지에서
미자의 별 장미에 관한 짧은 기사를 발견합니다. 자신이 연구 중인 희귀식물 교배법과 놀랍도록 유사한 방식으로 육종된 장미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하늘이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간직해온 낡은 식물학 노트에 적힌 교배법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어.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캠퍼스 풍경 너머로 어렴풋한 기억 하나가 스칩니다. 어린 시절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로 전해진 꽃 한 송이. 그리고 그 꽃과 함께 남겨진 낡은 노트. 하늘의 유일한 소유물이자 자신의 뿌리를 암시하는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용기를 내어 미자 화원을 찾아갑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에 자리한 미자 화원은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장미들과 희귀 식물들이 빼곡하게 자리한 온실은 하늘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 여사의 친절한 물음에 하늘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 장미자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식물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미자의 별 장미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 온실 안쪽에서 장미자가 나타납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장미자의 모습에 하늘은 무언가 강한 끌림과 동시에 묘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학생이라고?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라 일터야. 궁금한 게 있으면 논문이나 찾아봐. 장미자의 차가운 말에 하늘은 주머니에서 낡은 노트를 꺼냅니다. 제가 연구 중인 교배법인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노트를 건네받은 장미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노트에 그려진 교배도와 방법론은 자신만의 비밀 기술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장미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의 눈을 마주봅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늘의 눈동자는 장미자가 평생 잊지 못할 딸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장미자는 하늘의 노트를 빠르게 훑어본 후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건네줍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 동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배법은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 젊은 학생이 이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이론이군. 하지만 실제로 적용해 본 적은 있나? 하늘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작은 규모로 실험해 봤습니다. 아직 불완전하지만 결과가 꽤 좋았어요. 장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을 내린 듯 하늘을 온실 안쪽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에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특별한 장미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별의 초기 형태부터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품종까지 장미자의 평생 연구가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자, 여기 내 실험실이야.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는 다른 현실의 식물학이지. 관심 있다면 한번 둘러봐도 좋아. 하늘의 눈이 빛납니다. 학술지나 교과서에서만 보던 육종 기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구석에 있는 작은 온실 공간이 하늘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듯한 특별한 장미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건 무슨 품종인가요? 장미자는 평소와 달리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기억의 꽃이라고 부르는 미완성 품종이지. 20년 넘게 완성하지 못한 내 숙제랄까. 특별한 향과 색을 지니도록 설계했지만 아직 안정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그 꽃에 이상하게 끌리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존재처럼 친숙한 감각이었습니다. 하늘이 꽃에 가까이 다가가자 장미자의 표정이 긴장됩니다.
조심해요. 그 꽃은 아직 불안정해서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하늘의 손길이 꽃잎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최 여사가 서둘러 들어옵니다. 미자 씨, 김 대표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네요. 장미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가장 큰 화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김 대표는 오래전부터 미자, 화원의 기술, 특히 미자의 별의 6종 비법을 탐내왔습니다. 최근에는 미자, 화원의 경영 어려움을 알고 지속적으로 인수 제안을 해오고 있었죠. 학생, 오늘은 여기까지야. 내일 시간 되면 다시 와요. 내가 좀 더 설명해 줄 테니. 장미자는 하늘을 밖으로 안내하며 말합니다. 하늘은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내일 다시 올 기회가 생겼다는 설렘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화원을 나서는 하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장미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하늘의 노트에 적힌 교배법은 분명 자신이 딸에게 그리고 나중에 손자에게 남겼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다음 날 하늘은 약속대로 미자, 화원을 다시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연구 자료도 가져왔습니다. 화원에 도착했을 때 장미자는 평소보다 지쳐 보였습니다. 어제 김 대표와의 만남이 순탄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학교 수업이 없는 날엔 여기서 일손을 돕고 싶은데요. 하늘의 제안에 장미자는 잠시 고민하다 수락합니다. 젊은 학생의 열정과 지식이 화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또한 하늘의 교배법이 자신의 것과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그 비밀도 알고 싶었을 겁니다. 좋아요. 하지만 규칙을 따라야 해요. 내 허락 없이는 어떤 식물도 만지지 말고 특히 뒤쪽 온실은 출입 금지입니다. 알겠나? 하늘은 기쁜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늘은 미자, 화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물주기와 청소 같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하늘의 식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섬세한 손길은 곧 장미자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장미자는 하늘에게 조금씩 자신의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영양제 조합부터 온도와 습도, 조절 방법까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전 지식이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갈증난 식물이 물을 흡수하듯 장미자의 가르침을 빠르게 습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화원 구석에 있는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던 중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무심코 펼친 사진첩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합니다. 자신이 고아원에서 항상 간직해온 노트와 똑같은 표지의 노트를 들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분명 장미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은 분명 장미자였습니다. 하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장미자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요? 하늘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더 깊이 상자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유아 시절 사진을 발견합니다. 사진 뒷면에는 하늘, 3살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필체는 자신의 노트에 적힌 것과 일치했습니다. 하늘은 발견한 사진과 노트를 주머니에 넣고 빠르게 창고를 정리합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이 고아원에 맡겨진 이유, 노트의 출처, 그리고 장미자와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하늘은 이 비밀을 파헤치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장미자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화원으로 돌아온 하늘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장미자와 최 여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긴장된 모습에 하늘은 조용히 다가가 상황을 살핍니다. 이번 달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화원을 압류한다고요? 20년간 일궈온 화원을 어떻게 그냥 내줄 수 있습니까? 최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미자는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늘은 비로소 미자, 화원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하늘의 질문에 최 여사가 한숨을 내쉽니다. 몇 년 전부터 화원 운영이 어려워져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 이번 달까지 갚지 못하면 화원을 경매에 붙인다는구나. 장미자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그녀의 단단한 자존심은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늘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미자의 별을 더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면 어떨까요?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장미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 품종은 생산 과정이 복잡해서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최상의 상태로 키우려면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기는 힘들어요. 바로 그때 화원 문이 열리고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옵니다. 하늘은 즉시 그가 누구인지 알아챕니다. 바로 장미자가 경계하던 김 대표였습니다. 장 선생님, 다시 생각해 보셨나요? 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화원과 미자의 별의 6종권을 넘기면 빚은 모두 제가 해결해 드리죠. 장미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내 대답은 변함없어요. 평생 일궈온 내 꽃들을 당신 같은 사업가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김 대표는 하늘을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 이 젊은이가 요즘 소문난 식물학 영재인가 보네요. 서울대 식물학과에서 특별한 교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서하늘 학생 말입니다. 하늘은 김 대표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김 대표는 하늘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회사에 한번 들러보세요. 당신의 재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곧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이 작은 화원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요. 장미자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하늘은 김 대표의 명함을 받긴 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화원을 떠납니다. 그날 밤 하늘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발견한 사진들과 노트를 다시 살펴봅니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은 누구일까요? 장미자의 딸일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정말 자신일까요? 하늘은 노트를 펼쳐 다시 한번 필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글귀를 발견합니다. 하늘아, 이 노트가 언젠가 너에게 돌아가길 바란다. 꽃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꽃이 언어를 배우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늘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주인은 장미자와 연관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평소보다 일찍 미자, 화원에 도착합니다. 장미자는 이미 특별 온실에서 기억의 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용기를 내어 장미자에게 다가갑니다. 선생님, 제가 이 기억의 꽃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볼 수 있을까요? 제 교배법 이론이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장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20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니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이 꽃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하늘은 며칠 동안 기억의 꽃의 특성을 연구하고
자신의 교배법 이론을 적용해 봅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꽃은 특별한 환경 조건에서만 안정화되는 특성이 있었고 그 조건이 바로 하늘의 노트에 적힌 방법과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제 노트에 적힌 방법이 정확히 이 꽃을 위한 것 같아요. 장미자의 눈에 놀라움이 어립니다. 하늘이 노트를 펼쳐 보이자 장미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노트는 어디서 얻었지? 하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부터 제가 가진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누가 남겨준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노트 덕분에 식물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장미자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인정과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희망까지. 하늘은 자신이 발견한 사진에 대해 물어볼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최 여사가 급히 들어옵니다. 미자 씨, 큰일 났어요.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일주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화원을 경매에 붙인대요. 장미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여전히 굽히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어요. 최 여사가 나간 후 하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제 연구 장학금이 조금 있는데 그걸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장미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돈 필요 없어. 학생 돈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 그날 저녁 하늘은 김 대표의 명함을 바라봅니다. 화원을 구하기 위해 그를 만나볼까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김 대표의 회사를 찾아갑니다. 화려한 사무실에서 김 대표는 하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와줘서 고맙네. 내 제안을 생각해봤나? 하늘은 무거운 목소리로 답합니다. 장미자 선생님의 화원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김 대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지. 자네가 장미자의 비밀 교배법을 내게 알려준다면 화원 경매는 취소시킬 수 있어. 물론 자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있을 거야. 하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미자의 비밀을 배신하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이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김 대표는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장미자가 자네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나? 자네가 누구인지, 왜 그 노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늘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봅니다. 김 대표는 서류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건 20년 전 미자, 화원의 파산 신청서야. 장미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손자를, 그러니까 자네를 고아원에 보냈지. 이게 자네가 알고 싶어 하던 진실이야. 하늘은 서류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미자가 자신의 할머니라면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화원으로 돌아온 하늘은 장미자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던 장미자도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그래, 너는 내 손자다. 내 딸이 교통사고로 죽고 경제적으로 무너진 나는 너를 키울 수 없었어. 그래서 너를 보낸 거야.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토록 찾고 싶었던 가족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죠? 장미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너를 찾으려 했어. 하지만 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내가 더 나은 가정에서 자라길 바랐어. 그리고 내가 내 화원에 찾아왔을 때 난 두려웠다. 내가 한 일을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침묵이 흐른 후
하늘은 조용히 말합니다. 기억의 꽃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었군요. 저를 위한 꽃이었습니까? 장미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너를 보낸 날 시작한 품종이야.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면 선물하고 싶었어. 하지만 계속 실패했지. 하늘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랫동안 찾던 가족을 만났지만 기쁨보다는 혼란과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화원을 떠납니다. 장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보냅니다. 할 말이 있어도 그녀의 자존심이 입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며칠 동안 하늘은 학교에만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비록 과거는 아프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리자 화원을 지키는 일이라고요. 하늘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밤새 기억의 꽃을 안정화시킬 방법을 연구합니다. 노트에 적힌 방법과 자신의 지식을 결합해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냅니다. 화원으로 돌아온 하늘을 보고 장미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늘은 말없이 특별 온실로 향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보여줍니다. 제가 찾은 방법입니다. 기억의 꽃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장미자는 하늘의 연구 내용을 검토하며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의 답이 그녀의 손자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내 방법이 맞는 것 같구나. 우리 함께 시도해보자. 그들은 밤낮 없이 작업합니다. 특별한 영양분 배합, 온도 조절, 그리고 하늘의 노트에 적힌 고유한 교배 방식을 적용합니다. 일주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억의 꽃이 드디어 안정적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그 꽃은 놀라운 색상 변화와 향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하늘의 기쁨에 찬 외침에 장미자도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화원 경매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경매까지는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장미자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합니다. 이 꽃을 화훼 박람회에 출품하자. 내일 서울에서 국제화훼 박람회가 열려. 거기서 기억의 꽃을 공개하면 큰 반향을 일으킬 거야. 그들은 밤새 준비합니다. 하늘은 기억의 꽃의 특성과 가치를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고 장미자는 꽃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함께 박람회장으로 향합니다. 박람회장에는 전 세계의 화훼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김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는 장미자와 하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손자를 인정했군요. 그가 당신의 비밀을 모두 알게 되었으니 이제 나에게 화원을 넘기는 게 어떨까요? 장미자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보여줄 게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말하죠. 그들의 차례가 되자 하늘이 무대에 올라 기억의 꽃을 소개합니다. 이 꽃은 기억의 꽃이라고 합니다. 20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된 이 품종은 온도와 빛에 반응해 색상이 변하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향기는 사람의 기억을 자극해 잊고 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효과가 있죠. 청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꽃의 색이 빛에 따라 변하는 모습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여러 바이어들이 즉시 관심을 보입니다. 그중 한 국제적인 화훼 회사 대표가 다가와 제안합니다. 이 품종의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금액은 미자, 화원의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장미자와 하늘은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기억의 꽃이 그들을 구한 것입니다. 박람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기억의 꽃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미자, 화원의 이름은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화원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어 경매는 취소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그들의 성공을 질투와 분노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도 잠시, 장미자는 갑자기 쓰러집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은 서둘러 장미자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의사는 장미자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병실에 누워있는 장미자는 평소의 강인한 모습과 달리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장미자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하늘아, 너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를 거야.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내가 이미 입양됐다고만 했어. 그 후로 나는 기억의 꽃을 통해 널 기다렸지.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아픔이 녹아내립니다. 할머니, 제가 미워했던 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장미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일이지. 내가 아니라 하늘아. 내가 너를 버린 거니까. 그날 밤 하늘은 병실에서 나와 화원으로 향합니다. 특별 온실에서 기억의 꽃을 돌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때 최 여사가 다가옵니다. 미자 씨가 너에게 모든 걸 털어놓지는 않았을 거다. 그분이 얼마나 널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아원을 찾아다녔는지 넌 모를 거야. 그리고 기억의 꽃에 담긴 진짜 의미도 모르겠지. 하늘은 궁금한 눈빛으로 최 여사를 바라봅니다. 기억의 꽃의 진짜 의미요? 최 여사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냅니다. 이건 미자 씨의 일기장이다. 그분이 널 찾는 과정과 기억의 꽃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 적혀 있어. 한번 읽어보렴. 하늘은 그날 밤 일기장을 읽습니다. 장미자가 얼마나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지, 기억의 꽃이 어떻게 자신과의 재회를 위한 선물로 시작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의 글이 하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늘아, 내가 이 일기를 읽는다면 우리는 다시 만난 것이겠지. 기억의 꽃은 우리 가족의 사랑과 기억을 담은 것이란다. 이 꽃이 피면 내 엄마의 사랑과 내 그리움이 함께 피어나는 거야. 언젠가 내가 이 꽃을 완성시켜 주길 바랐어.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장미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급히 병실로 들어갑니다. 장미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일기 다 읽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알아요. 장미자는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힘들게 말을 이어갑니다. 하늘아, 꽃이 언어를 알게 되었구나. 꽃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아. 모든 진실과 사랑은 꽃에 담겨 있단다. 장미자의 눈이 천천히 감깁니다. 하늘은 놀라서 의사를 부릅니다. 의료진이 서둘러 들어와 장미자를 치료합니다. 그날 밤 하늘은 할머니의 회복을 위해 특별한 결심을 합니다. 하늘은 병원 근처 작은 호텔방에 머물며 매일 할머니를 돌봅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화원으로 돌아가 기억의 꽃을 돌봅니다. 장미자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의사는 여전히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화원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김 대표가 찾아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한 듯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됐군. 장미자, 선생의 병환 말이야.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런 거지.
이제 너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하늘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김 대표는 서류 뭉치를 내밉니다. 이건 장미자 선생이 오래전에 내게 맡긴 서류야.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화원 경영권을 내게 넘기기로 한 계약이지. 물론 당시에는 돈이 급했던 거겠지만 계약은 계약이야. 하늘은 충격을 받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보니 15년 전의 날짜로 분명 장미자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서명이 할머니의 평소 글씨체와 약간 달랐습니다. 이 서류는 위조된 것 같네요. 법정에서 다투어 보시겠습니까? 김 대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소리를. 좋아. 법정에서 보자고. 하지만 명심해. 나는 이 업계에서 20년 넘게 있었고 법정 다툼에도 익숙해. 너 같은 대학생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나? 김 대표가 떠난 후 하늘은 최 여사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최 여사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진정합니다. 그 사람이 서류를 위조했을지도 모르겠네. 미자 씨는 절대 화원을 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니까. 우리가 증명할 방법을 찾아보자. 하늘은 고심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장미자의 모든 서류와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영수증, 계약서, 일기장 모두를 검토하며 장미자의 진짜 서명 샘플을 모읍니다. 또한 하늘은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학교 선배인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선배는 서류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합니다. 서명이 미세하게 다르긴 하지만 이걸 법정에서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하늘은 더 깊이 조사하기로 합니다. 장미자의 옛 거래처들을 찾아다니며 김 대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던 중 하늘은 중요한 증인을 발견합니다. 15년 전 장미자와 김 대표의 거래를 중개했던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래, 기억나네. 그때 김 대표는 장미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미자의 별 6종권만 요구했어. 화원 경영권 같은 건 언급조차 없었지. 내가 모든 계약을 중개했으니까 잘 알아. 이 증언으로 하늘은 김 대표의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그 사이 장미자의 건강은 더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병원으로 돌아가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장미자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계약서는 가짜야. 난 결코 내 화원을 김 대표에게 넘기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그와 싸울 힘이 없구나. 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할머니는 건강만 회복하세요. 병원을 나온 하늘은 결심합니다. 법적 대응과 동시에 기억의 꽃을 통해 미자, 화원의 가치를 더 높여 김 대표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연구를 계속하며 기억의 꽃의 새로운 변종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2주일간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합니다. 그 결과 기억의 꽃의 진화된 형태인 영원의 꽃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꽃은 기억의 꽃보다 더 오래 피고 향기도 더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꽃말처럼 추억을 간직하는 능력이 더욱 뛰어났습니다. 국제화훼협회에 영원의 꽃을 등록하고 특허 출원도 완료합니다. 하늘의 연구는 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서울대 교수님들은 하늘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해외 연구소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집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장미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늘아, 넌 정말 내 피를 이어받았구나. 내가 평생 못한 일을 내가 해냈어.
법원 심리 날짜가 다가옵니다. 하늘은 증거와 증인을 모두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김 대표가 갑자기 모든 소송을 취하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김 대표의 회사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했고 불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최 여사는 기쁜 소식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미자 씨, 김 대표가 포기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장미자는 약해진 몸으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늘은 할머니의 회복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웁니다. 영혼의 꽃으로 가득 채운 작은 온실을 병원 옆에 설치한 것입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아 장미자는 매일 짧은 시간 그곳에서 꽃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놀랍게도 장미자의 건강은 꽃들과 함께하면서 점차 호전됩니다. 의사들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장미자는 퇴원합니다. 화원으로 돌아온 장미자와 하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미자, 화원은 기억의 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단순한 화원이 아닌 꽃과 식물을 통한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기억의 꽃과 영혼의 꽃은 이곳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개장식 날 많은 언론과 화훼업계 인사들이 모입니다. 장미자와 하늘은 함께 테이프를 자릅니다. 장미자는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제 평생의 작품인 기억의 꽃과 제 손자 서하늘이 완성한 영혼의 꽃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꽃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과 사랑, 그리고 용서를 간직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장미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제 손자는 21해 전 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이입니다. 하지만 꽃이 언어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꽃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아요. 꽃은 우리에게 진실과 용서를 가르쳐 줍니다. 청중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날 이후 기억의 정원은 단순한 화원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장미자와 하늘은 함께 새로운 품종 개발에 힘쓰며 그들만의 꽃 언어로 소통합니다. 1년 후 하늘은 해외 연구소에서 제안받은 자리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대신 서울대 연구실과 기억의 정원을 오가며 자신만의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장미자는 손자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의 재능이 더 발휘되길 바랍니다. 매년 봄이 되면 기억의 정원은 특별한 행사를 엽니다. 가족의 날이라 불리는 이 행사에서는 입양 가정과 고아원 아이들을 초대해 꽃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장미자와 하늘은 그들의 아픈 경험을 나누며 꽃이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 가르칩니다. 꽃의 언어는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때로는 시들고 때로는 다시 피어나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에 아이들이 밝게 웃습니다. 장미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기억의 꽃이 피어있는 정원에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꽃이 언어를 통해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